네, 정치여담여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둘러싼 논란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죠. 실체적인 진실은 분명치 않은 가운데 정치적 공방만 연일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양당의 의견 먼저 듣고 토론 출발해 보겠습니다.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가입니다.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조자령에 헌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선동으로 인해 애꿎은 양평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거두고 오로지 양평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당의 정치적 이속을 챙기기 위해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행동만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꺼낸 국정조사 카드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와 친한 한민수 대변인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안들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아무리 이 사안이 불거지고 의혹이 제기가 됐죠. 언론도 통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걸 갑작스럽게 전면 백지화를 했지만 선언도 하고 했지만 본질은 좀 전에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이 노선이 갑작스럽게 대다수 국민들 전 양평군수도 올 5월 8일 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5월 8일 날. 뭐 그 뒤부터 이제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 뒤에 알았죠. 그러면 오늘 김동연 경기지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6년간 아무 문제 없었고 추진되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선 변경 얘기가 없고 예타도 다 끝났고 추진되기로 했는데 갑자기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구간이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종점만 생각하시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은 55%가 바뀌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노선 자체가. 그러면 이거는 기존 예타 가지고 안 됩니다. 예비 타당성.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도 전혀 없었어요. 없고 주민들, 군민들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덜컥 발표가 되고 좀 이따 얘기 나누겠습니다만은 인수위 때 민간 용역업체가 이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은 분명한 건 그겁니다. 누가 왜 15년, 16년 동안 아니면 예타 시작 때부터 고속도로 계획부터 6년 동안 한 번도 변화가 없었는데 누가 변동을 시켰는지 왜 변동을 시켰는지 그리고 정말 공교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비락인지 몰라도 그 주변에 종점과 남양평 IC 이쪽 주변에 지금 김건희 여사 그 일가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시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축구장 5개 면적이 있습니다. 29필지가 이 포진에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니까 화면으로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거 연관성이 없는지 있는지 이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역지사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이라고 해도 이건 분명히 밝히자고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면 문제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전에 우리 전주의 원내대변인 전 의원님 저 얘기할 때 본인이 좀 낯이 간지러울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제 무슨 논평을 낸 줄 아세요? 이 사건은 본질이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하셨어요. 제 귀를 지금 의심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거예요. 아 그럼 밝혀야죠. 우리 민주당 게이트라면서요. 이 좋은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야당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이게 게이트라면서요. 그리고 전 양평군수 지금 가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속에 전 양평군수가 추진했다면서요.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양평군한테 요청했었다면서요. 양평군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 게이트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밝혀봅시다. 김기현 대표님 지금 미국 가 계시는데 저는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봤어요. 보도 보니까 김 대표님께서 그 전 양평군수,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가 김정숙 여사하고 친분이 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명확하게 국내 들어오시면 밝혀야 될 거예요. 그럼 김정숙 여사 땅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 양서면입니까?
강상명입니까? 어디에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밝히시죠. 그리 알겠습니다. 당당하시면 국정조사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김정혁 위원장님, 전주의 의원 얘기 들으니까 이 조자룡 헌칼 쓰듯이 하는 게 국정조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함부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당에서는 국정조사에는 썩 내켜하는 입장이 아닌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그냥 민주당이 똥볼을 차고 그다음에 그것을 얼버무리기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니 뭐니 내걸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사람은 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999년 이후에 예타를 통과한 24개의 고속도로 그 건설 사업 중에서 시점과 종점이 변경된 게 14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걸 문제 삼는 이유는 뭐예요? 우연히 그 주변에 김건희 여사의 선산을 포함한 땅이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니까 이거 봐라,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달려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게 지금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꿨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왜 멀쩡한 고속도로예요? 2021년 4월 달에 예타가 통과가 되고 나니까 그때 최재관 그 지역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정동균 군수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거 이대로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 얘기하는 저 파란 선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즉 저렇게 되면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니은자로 꺾이잖아요. 니은자로. 아니 저렇게 도로를 니은자로 꺾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계속 돼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저 3번 코스로 가게 된 거예요. 저것도 확실하게 간 것도 아니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저 보시다시피 저기서 강을 2개나 건너요. 강을 2번을 건너면 거기다가 그 청정구역 안에서 거기다 공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저 다리 세워갖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을 2번 건넌다, 철새 도래지다, 청정구역이어야 된다. 그럼 수질이라든가 또 교통량도 보니까 1번으로 갈 때보다 2번으로 가면 6,000대가 더 하루에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분산 효과가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게 그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 와중에 그 주변에 땅이 있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라 저 가족의 일가의 땅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것을 게이트로 몰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언론이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정동균 군수의 땅이 또 그 1번 안에 있네. 근데 그것도 예타 통과되기 4달 전에 그 땅을 샀네. 좀 돌이켜 보니까 무슨 김부겸 저 부총리의 땅도 있네. 총리의 땅도 있네. 이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서 막 그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드루킹 사건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드루킹 사건 때 무슨 뭐 집단적으로 댓글 조작을 했다라고 김어준 씨가 얘기하고 추미애 장관이 조사를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그것 때문에 구속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해찬 나들목, 김수현 역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 때 그 권력자들이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역과 나들목이 언급되기 시작해요. 다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혔으면 좋겠고 저는 국정조사, 컬핏하면 국정조사 얘기하세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 국정조사 하셨죠? 거기서 뭘 밝혀내셨습니까? 단 하나라도 경찰 조사나 그 이후에 검찰 조사와 다른 결과를 단 하나라도 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근데 이 민주당 정권 때만은 아니고요. 저희 정권 때도 그랬어요. 국정조사 하자고 많이 야당이면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뭐 결과를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경쟁으로 끝나고 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번 건도 결국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뭔가 그냥 정치적 공세로 가기 위해서 저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 이 변경된 종점을 제한한 주체가 누구였는지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픽으로 시간대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예비 타당성 조사를 2021년 4월 31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정도가 사이에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 평가 항목을 공개할 때까지 2년 정도가 비는데요. 자, 그 사이에 민간 용역업체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변경안을 검토했었다는 게 이 현재까지 발표된 상황이죠. 자, 종점 변경 검토를 그럼 언제 누가 했느냐를 두고 여야가 서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 자, 여당은 지금 지난해 초 문재인 정부 때 맡긴 민간 전문업체가 제시한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민주당은 출범을 앞뒀던 윤석열 인수위의 영향력을 의심하고 있는 건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엔 한민수 대변인 차례네요. 저 그림만 봐도 표만 봐도 실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인수위 시절에 이 민간 용역 업체가 이 용역을 맡았고 실제로 그 용역 작업을 완수를 했죠. 완수하고 저것만 봐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경 검토가 그 이후에 올 19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국정조사, 그다음 또 필요하면 다른 걸 통해서라도 저런 과정들이 밝혀질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김 의원님께서 이제 14번이나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대략적인 기사도 찾아보니까 지금처럼 노선의 55%가 바뀌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5%, 3% 이 노선 중에요. 그 정도 바뀌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어느 고속도로든지 현직 대통령 영부인, 부인 일가의 땅이 그렇게 수만 평이 있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바뀌었고, 그러면 그 과정을 밝혀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십시오. 오늘 경기도에서도 입장문을 지사가 내고 했는데 2022년 7월에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경기도를 또 빼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양평군이 입장을 냅니다. 양평군 이때는 지금의 국민의힘 양평 군수예요. 군수가 입장을 내는데 여전히 시종점은 하남시 가밀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으로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성, 타당성, 지역 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양서면 안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용역 끝난 다음에도.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정권이 바뀌고 국토부 장관 바뀌었고 지금 지자체장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바뀐 지자체장도 지난해 7월까지는 이 양서면 안이 좋다는 거예요. 다 경제성, 타당성, 지역 주민의 편의성까지 확보됐다. 그런데 2023년 1월에 다시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가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2차 협의를 하는데 사업 개요, 이거하고 노선도가 다르게 옵니다. 같은 관계기관들 협의를 하는데 사업 개요에는 양서면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노선도가 딱 오는데 노선도에는 바로 지금의 문제가 된 강상면이 들어옵니다.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온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8일 날 전략 환경평가라고 하면서 이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전 군수를 포함해서 양평 군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 논란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벌어졌는지, 네. 이런 부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봤습니다만 처음에 국토부가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양평군이 요구해 왔다. 근데 지금 다 말씀드리잖아요. 양평군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2022년 7월까지 요구하지 않았고 민간 용역 회사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민들 공청회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6년, 15년 된 안을 가지고 네. 바꾸는데, 이거는 지금 그 민주당이 가짜뉴스 선동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도 많이 하시더군요. 방송 가가지고 민주당 게이트라고. 아, 그렇게 자신 있고 우리 게이트라고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공격하는데 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조사를 당당히 받아주세요. 네, 왜 알겠습니다. 입장을 바꿉니까? 네. 그럼 무슨 주장하시려고 받아서 바꾸시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얘기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받지 말라고 해가지고 몇 차례 무산되다가 겨우 그때 받았습니다. 받고 활동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보이콧했어요. 네. 그리고 한 위원은, 네, 실명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 한 이태원 참사 특위위원은 유족들을 모셔놓고 청문회 하는데 자기 지역구 행사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 고속도로 문제에 집중해 아니, 그러니까 주시죠. 이태원 참사 네. 말씀, 그런 국정조사 말고 이번 국정조사는 본인들도 민주당 네. 게이트라고 하니 제대로 한번 밝혀보자. 정말 우리 국민들을 네. 시원하게 밝히자는 겁니다. 자, 김종학 위원장님 차례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이른바 사만, 이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쪽으로 노선이 변경된 과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팩트만을 말씀드릴게요. 그 무슨 이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섞갈려서 얘기하다 보면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주장이나 선동에 따라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 4월 31일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잖아요. 양서면으로 가는 이란으로. 근데 그 이후에 그 군수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위원장 다 민주당 출신인데 그분들이 이대로 안 됩니다. IC를 만들어야 되니까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주장이 된 다음에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2022년 3월 15일 날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민간업체 2곳에 입찰을 국토부가 요구를 했다. 근데 그때가 3월 9일 날 선거 끝났을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인수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 누구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이에요. 차관은 누구고 그 주변의 국장들 실무자들이 누구예요?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인수위가 시작되는 건 좀 있어야 되지만 그 입찰을 민간업체에 2곳에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전부터 입찰 공고도 해야 되고 야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입찰을 해야겠다는 걸 몇 달 동안 검토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3월 15일 날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냥 입찰 공고 2군데를 선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2021년 4월부터 계속 논란이 있고 강화 IC를 만들어야 된다는 타당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란이 잘못됐다. 이게 예비 타당성 통과했지만 이란은 잘못됐다. 근데 이안으로 가려고 하면 이안도 이게 너무 니은자로 꺾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3안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사를 국토부에서 조사해서 그것을 낸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원희룡 장관은 그 몇 달 뒤에 취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이전에 벌어졌던 모든 용역 결과를 자기네 정권에서 자기네 장관하에서 자기네 차관과 국장과 실무자들이 다 있는 데서 했는데 그것을 그 정권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인수위가 출범을 했으니까 인수위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그건 너무나 과도한 주장이시고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이게 출구가 없이 여야가 공방만 벌이고 있는 셈인데 여기서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건 양평 주민들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자, 공사를 다시 어느 라인이 됐든 재개하고 양평 주민들의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일을 해결하려면 어떤 전제가 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그렇게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은 지금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전직 민주당 소속의 양평 군수와 지역위원장이 그렇게 요구했다. 그게 강화 IC를 만들어달라는 걸 주민들 공청회 했었어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포진에 있는 강상면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 논의를 했었어요. 논의해서 건의하고 그래도 원안이 맞다. 그래서 원안은 추진된 겁니다. 그 논의 자체에서 원안 갔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기관 협의도 불과 6개월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뭐 인수위가 전혀 영향이 없었다. 없었다면 밝혀보시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하자는 겁니다. 다 불러서 당시 공무원들도 부르고 청문회도 하고 제대로 이번에는 여야가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거는 대통령 처가 일가의 고속도로 게이트다. 밝혀야 된다고 했고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면서요. 그러면 똑같은 지금 게이트라고 얘기하니까 모두 불러가지고 자료 수집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거기서 위증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국회 와가지고 그 청문회 간단치 않아요. 그거 제대로 조사해서 밝히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니까 지금 본질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정말 본질은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노선이 55%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노선이 확 바뀌었습니다. 남한강 북쪽에 있던 노선이 남한강 남쪽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왜 바꿨는지를 명확히 밝히자는 겁니다. 이 사인은 누가 했는지 원희룡 장관이 정말 결재를 했는지 누가 했는지 밝혀서 국민들께 명확히 말씀을 드려야죠. 이거는 상식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면 모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 제기를 했다고 민주당 탓을 하면서 고속도로 이 1조 8천억 원짜리 대통령 공약 사업을 백지화를 시켰어요. 장관이. 오늘 김동연 경기지사가 그러더군요. 자기가 경제부총리 같으면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자기는 경제관료 수십 년,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장관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겠는가?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말 그대로 국민들을 지금 내 편, 네 편을 갈라놓고 정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정쟁거리입니까? 의혹만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떳떳하다면 추진하세요.
아니면 원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이걸 지금 뒤죽박죽 만들어가지고 정쟁을 만들어 놓고 민주당 대 원희룡의 구도를 만들었어요. 사실 그 땅은 김건희 여사님 일가가 갖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근데 김 여사 이름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역대 많은 게이트들이 있었죠. 정부들이.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제 기자도 하면서 취재도 오래 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응한 정부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종혁 위원장님. 정부 여당은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하고 사과를 하면 이 백조화를 다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아니 뭐 제가 그 입장에 대해서 대변할 처지는 아닌데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저 민주당의 사과라는 별개로 제가 보기엔 민주당 사과할 것 같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절대로 사과 안 하면 주민들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모른 채 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 규문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께서 하셨던 그 규문주의 네.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무슨 의문을 제기를 해요. 의문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쪽에서 이게 내가 의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없이 네가 밝혀봐 이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편 앵커에 대해서 네가 어저께밤에 술을 안 먹었다는 걸 밝혀봐. 네가 누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밝혀봐. 아니 그걸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적어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거를 밝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꼬투리를 잡아서 또 이것도 얘기해봐 저것도 얘기해봐. 안 돼? 국정조사해. 니들 다 불러. 다 불러다가 뭐 이렇게 두드려 패고 저렇게 공격하고 국회가 중요한 집단이지만 국회가 그런 것만을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라는 식으로 윽박지르고 공격하는 게 그게 국회에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실규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진실규명이 지금 이제 여러 방면에서 기자들도 취재를 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가라앉고 나면 그런 국토부 장관께서 그런 어떤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 여사 일가 특혜 보도를 한 언론 매체들을 상대로 해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더군요. 근데 어떤 언론에 어떤 뉴스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이 정부는 지금 언론관, 뭐 다른 것도 노동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지금까지 취임하고 대통령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대화를 안 했죠. 그런데 언론에 대해서도 너무 좀 폭압적이라고 할까요? 너무 적대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보도가 나오면 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때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를 시키고 보도한 언론사를 그다음에 세무조사하고 지금도 외교부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십니까? 외교부가 지금 바이든 날리면 소송 중이에요. MBC 상대로. 그 대통령도 아니고 왜 외교부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MBC 상대로 소송합니까? 그거 맞다고 보세요? 얘기한 사람이 밝히면 되잖아요. 내가 말했다 안 했다. 욕설했다 안 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또 무슨 이 의혹 보도? 이러면은 언론사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저도 기자 오래 했습니다만 이런 정보는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적대적으로 해서 찍어 눌러서 보도 못하게 막겠다? 이게 지금 절대 왕조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에 의해서 사부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건전한 견제와 갈등 관계 속에서 권력을 감시하라는 워치독의 역할을 준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데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의 프레임을 해가지고 찍어 눌러버린다. 이거는 언론을 크게 위축시킬 수가 있고 정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접근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김종혁 위원장께서도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비판이나 보도는 상당 부분 넓게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사 좀 잘못된 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막기 시작하면 그러면
비판 자체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이 소송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남발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MBC의 어떤 날리면 바이든 이 보도는 제가 아무리 관대한 기준을 놓고 봐도 광우병 보도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상당히 편파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리고 편향적인 보도였다. 그래서 그 입증 책임 그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자막까지 만들어서 그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아무리 비판이라든가 그런 남들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뭘 보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케이스다. 네. 하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라는 것들이 확인되기 전에는 그 소송이나 이런 걸 남발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